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나라 TV입니다. 오늘이 24일입니다. 설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제 채널을 봐주시는 여러분 설날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좋은 일들을 계획하시고 뜻하고자 하는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랍니다. 큰 행운이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풍요로운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올해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자기 생업에 할 수 있도록,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부, 국가, 이 나라가 정말 안정된 상태에서 모든 일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탄핵이 각하돼서 정말 직무가 복귀돼서 나라를 잘 운영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저는 스카이 데일리를 자주 보는데요. 오늘 올라와 있는 기사를 제가 눈여겨 보았습니다. 기사 내용은 김영 기자님께서 올리신 기사인데, 공수처와 서부지법에 매를 든 법원장님이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내란죄 수사권 논란부터 관할권 문제, 수사 방식의 혼선, 그리고 법적 정당성 논란까지 다양한 쟁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공수처의 일련의 행보는 공정성과 전문성을 의심케 하는 사례로 지목되고 있으며, 이는 임병렬 청주지법원장님의 비판적인 견해와도 맥을 같이 한다. 오래간만에 이 법원장님께서 이런 공수처의 망국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를 수사하지 못하잖아요. 경찰만 이 내란죄라는 제목으로 수사할 수 있는데, 이 공수처가 그것을 무리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지법에서 관할권이 중앙지법인데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이거를 관할을 옮겨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런 거를 수색영장, 구속영장까지 발부를 받아서 그런 논란까지 지금 일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공수처가 어떤 준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상식, 원칙, 또 준칙 이런 것을 다 무시한 채 편법, 탈법, 불법을 지금 자행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문제는 법률적 근거의 부재로 논란을 초래했다. 서울 서부지법에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고 구속영장까지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법적 타당성은 지속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니까 내란죄를 그 원천적으로 그 수사할 수 없음에도 이것을 수사를 한다는 것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또 서울지법에서 체포, 수색, 뭐 구속 영장까지 이제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게 다 그 법이라는 게 뭐 상식의 범위 내에서 또는 그 원칙적인 그리고 정의로운 그런 그 법에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거를 싸그리 무시하고 법원이 공수처가 이 편법, 탈법, 불법을 자행하면은 이 사법부를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공정성을 상실해 버리면은 법이 그 법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정의를 상실하면 이 법의 가치로서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행정부가 이 사법부의 어떤 판단을 보이콧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이 대법원이나 이런 그 법원에서 모범을 보이고 준칙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법을 상식적으로 원칙적으로 어겨가면서 이렇게 그 집행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이 국민의 어떤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저항을 받는 이런 그 법의 어떤 집행을 행정부가 보이콧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상권 분립이 되어 있는 그 우리나라 정치 시스템에서 어떤 그 한쪽 사법부가 하나만이라도 어떤 그 불법적이고 상식과 원칙에 벗어나면은 그것을 보이콧할 수 있는 그런 자체적인 그런 판단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사법부가 잘못해서 판단을 내리면 그것을 행정부가 그냥 따라한다는 것은 이것은 그 제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또한 입법부가 어떤 그 잘못 판단을 해서 내리면 또 사법부도 그렇고 행정부도 그렇고 그것을 보이콧해야지 서로 견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입법부가 잘못 내린 것들을 사법부가 받아들이고 행정부가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서로 견제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 어떤 권력이 센 쪽에 그 사법부가 또는 행정부가 붙으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은 국가가 제대로 작동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특히 대법원 재판연구관인 백모 판사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쟁이 격화되었다. 현직 법원장인 임병렬 청주지법원장은 코드넷에 글을 올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가 법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며 대법원의 조속한 판단을 요구했다. 근데 이런 그 사법부에 큰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이런 그 사법부의 그 중요한 문제들이 있으면
그 가장 사법부의 가장 우위에 있는 대법원에서 이것을 브레이크를 걸어줘야 되고, 만약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판사를 징계를 해서 잘못을 철회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대법원장이 이거를 지금 방관하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자기 식구들 이렇게 오히려 그 잘못을 두둔하는 그런 형식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국민들이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특히 그 탄핵 재판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대법원마저도 그 어떤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은, 예를 들어서 법원 그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용인한다면 국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사법부를 신뢰하지 못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그 헌법기관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강력한 저항, 강력한 그 항쟁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 각 기관들이 어떤 원칙적으로 상식적으로 정의롭게 정직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면 국가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참 문제가 너무 많다.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정말 그 어려운 지경에 지금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간에 그 많은 분들이 이야기되는 것이지만 중국 세력이 사법부마저도 장악하고 있다. 종북 좌파들이 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그런 그 불신임하는 그 국민들이 불신임하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사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그래서 사법부가 나서서 편법, 불법, 탈법을 조장하는데 상식과 원칙과 정의를 무시하는데도 이 국민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서부지원에서 최근에 일어난 폭동이 분노한 애국 시민들이 그 어떤 JTBC 좌파 뿌락치들이 어떤 그 시발점이 된 것을 이제 그 애국 시민들도 동조해서 애국 그 젊은 그 2030 젊은 친구들이 이제 분노하는 마음을 사귀지 못하고 참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일련의 그 사건들이 사법부에도 큰 역할이 있다는 책임을 강조를 했습니다. 공수처는 또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 서부지법에 청구하면서 간할권 논란을 자초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기소 사건 재판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서부지법을 선택한 것은 법적 검토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
이 그 관할이잖아요. 그 공수처가. 근데 또 불구하고 서부지원에다가 영장을 청구한 것은 원칙적으로 잘못되어 있죠. 법이라는 게 상식과 원칙과 정의라는 이 영역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이게 집행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그 법원을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이러한 결정은 공수처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욱이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권한을 이임하려다 거부당한 후 철회한 사례는 수사 역량 부족과 내부 혼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지목되고 있다. 임병렬 법원장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초유의 사태에서 공수처와 법원이 사법적 독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며 내란죄 수사권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양심에 따른 결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렇죠. 이 양심에 따른 판사들의 결정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민주당과 야당의 어떤 그 프레임 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어떤 주장, 그들의 어떤 그 프로세스에 이 합류하는 그런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죠. 또한 서부지법 판사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인멸 우려만을 간략히 기재한 점을 두고 사상 초유의 사건에서 이러한 간단한 이유로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며 상세한 설명이 필요했음을 강조했다. 대통령이 뭘 그 증거 인멸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 행태들은 국민들을 완전히 개돼지로 여기는 것이고 지금 현직 대통령을 완전히 어떤 자기 휘하에 두는 그런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다는 게 지금 신기할 따름이죠. 정말 이런 상황이면은 4.19 의거처럼 정말 전국적으로 저항운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폭동이 일어나도 부족함이 없을 만큼 정말 이게 잘못된 행태들이죠. 그는 이 같은 영장 발부 결정이 대통령의 헌법적 지위와 불소추 특권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영장 발부가 대통령은 헌법적 지위가 있고 또 불소추, 그러니까 체포에 그런 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국회의원도 그런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이 자체가 저는 내란 반란죄라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와 이 서부지원의 판사들은 책임을 물어야 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옛날 같으면 사형시켜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이 대통령이라면 정말 경호처 직원들 총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정말 싸고 싶은 그런
심정이죠. 공수처장과 지휘부의 행보는 수사 과정에서의 신뢰성에 더 큰 타격을 주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오동윤 공수처장을 비롯한 지휘부는 음주 회식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초기 해명에서 맥주 2병만을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CCTV 영상이 공개된 후 와인을 직접 가져온 사실이 밝혀지며 논란이 더욱 커졌다. 공수처는 이를 격려와 다짐의 자리라고 해명했으나 중요한 영장실질 심사를 앞둔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런 그 공수처 역적 무리들이잖아요. 정말 그 대통령의 신분을 그 어떤 구속하는 그런 중차대한 일인데 그거를 축하하는 자리로 자기들의 어떤 영웅심 또는 뭐 그런 건가요? 참 어이가 없습니다. 이 공수처도 다 공중 분해시켜야 되고 이 총살감입니다. 총살감. 다 총살시켜야 됩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는 시작부터 끝까지 논란의 연속이었다. 내란죄 수사권의 법적 근거 부족, 관할권 논란, 수사 과정의 혼선, 그리고 영장 발부의 타당성 문제는 공수처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 임병열 법원장의 지적처럼 사법부와 공수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을 다루는 데 있어 국민적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야 했다. 이번 사태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해 다시금 깊은 논의를 요구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제가 만약에 그 기자였다면 저는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 공수처를 공중분해시키고 또 사법부 서부지원을 해체시키고 또 그 영장을 발부한 판사 또는 공수처장 오동훈 씨 이 사람들을 다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썼을 것 같아요. 김영 기자님께서 조금 부드럽게 쓰신 것 같은데 많은 국민들이 이 기사에 대해서 공감하고 또 지지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이런 일련의 그 사태들이 답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은 우리 나라가 어떤 그 행정, 사법, 입법부가 그 각각 어떤 독립되어 있어서 서로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법부와 이 입법부가 없어도 행정부만 똑바로 하면은 국가는 제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그런 차원에서 입법부와 사법부가 있는 것인데 이 입법부와 사법부가 썩고 또 결탁한다면 이거는 심각한 사회 혼란이 국가적인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를 해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번에 탄핵이 각하되거나 기각이 되어서 살아서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거대 야당이 행정부 모든 그
것들을 브레이크를 걸고 국정 운영이 어렵게 만들어 버리면 또 앞으로도 뭐 계속 그 이제 대통령이 그 개각을 시행을 할 텐데, 개각되는 모든 그 장관이랄지 국정 국무요원들을 다 탄핵시킨다면은 이번에도 또 살아 돌아오신다고 해도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국회를 해산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를 해산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통해서 해산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은 국민들이 나서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국회를 점거해서 해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정말 국회 회관에서 국민들이 국민총회를 해서 국회를 해산시키고 또 사법부를 정지시키고, 그렇게 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다시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서 이 나라를 다시 리셋하는 그런 국가를 다시 재정비하는 그런 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오죽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정말 해도 너무한 일 아닙니까? 탄핵을 뭐 지금까지 29번인가, 그리고 급기야는 대통령까지 탄핵시키고, 이거는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사실 합리적인 방법으로 국가가 작동이 돼야 되지, 그래야 국민들이 생업에 마음 놓고 종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라가 번영하고 또 국민들이 행복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여러 가지 이제 이 아름다운 나라 TV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는 우리나라를 디자인하는 그런 영역까지 제가 이 아름다운 나라 TV에서 담당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탄핵이 기각이 돼서 정말 국정이 원활하게 돌아가고 또 나라가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은 자주 안 하는데 제 구독자 수들을 보니까 700여 명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들을 더 늘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독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제 방송을 응원해 줄 수 있도록 추천도 해 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